자, 오늘 3월 27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경기 둔화 개별 주장세 이렇게 야마를 뽑았는데, 일단 장중에 중국 시장 개장과 함께 우리 시장 함께 밀렸죠. 중국 시장이 밀렸으니까 동반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세가 시장을 누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은 1월에서 2월 공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2.9% 급락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과 2월에는 마이너스 4%,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5%를 모두 넘어서는 엄청난 감소폭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죠. 금리를 올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금리를 올린다. 금리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부터 갈게요. 인플레이션 상승.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상승. 금리 상승하면 뭐예요? 유동성 시중에 유동성 축소. 유동성이 축소한다는 얘기는 돈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위축되면은 결국 기업 실적은 줄어들 수 있다. 지금 이 코스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한 거는 최근에 금융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SVB만 볼게요. SVB만 보면은 예금자 전액 보호라고 했습니다. 예금자 전액 보호.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지만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SVB가 실리콘밸리 은행이잖아요. 실리콘 S, 밸리 V, 뱅크 B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신규 대출은 힘들다는 얘기죠. 신규 대출은 지금 뭐 줄 돈도 없는데 신규 대출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성장 기업들은 유동성이 급속하게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다 자금 돌리면서 그냥 직원들 월급 주면서 그냥 뭐 거래처 줄 거 주면서 멀쩡한 회사들도 갑자기 자금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제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점점 대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질 겁니다. 지금 이거 SVB 그리고 이런 쪽 그 금융권 문제들이 다 뭐예요? 유동성 문제잖아요. 미국 국채나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도 올라가죠. 국채 금리랑 국채 가격은 반대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손절해야 되는 입장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만기까지 가져가면은 무조건 수익을 보는 건데 오히려 손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준다? 쉽지 않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천하의 삼성전자도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지만 대출은 대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 돈 많은데 왜 대출을 가지고 있냐? 예를 들어서 10,000원 빌려서 11,000원 벌면 빌려서라도 유동성을 확보해야죠. 그 유동성으로 그 이상의 돈을 벌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지표가 나오는 지표가 이자 보상 비율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그것 부분도 조금 힘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는 개별 장사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장은 좋지 않았는데 코스피스 소폭 하락, 코스닥 소폭 상승 정도 혼조라고 볼 수 있지만 상승 종목이 930개, 하락 종목 1340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한 400개 이상 많은 상황이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올라오는 건 가는 종목은 또 되게 많이 갔거든요. 보시면은 코스닥 시총 상입니다. 에코프로가 슬슬 좀 지지부진하죠. 에코프로도 만년, 천년만년 갈 수는 없는 거죠. LNF가 오늘 좀 장을 지지해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장을 버텨주는 겁니다. 이 세 종목이 거의 장을 버텨줬고, 그 다음에 뭐 SM은 개박살 났죠. 그래서 뭐 삼천당 이런 것들, 몇 종목들 크게 튄 종목들이 있었어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지지해준 정도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 장세는 아직도 계속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개별주 매매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에코프로 H는 정리한 거 지금 신규 종목 가급만 보고 있고 일단은 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삭하고 부서질까봐 우려를 하고 있죠. 저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유럽은 그러니까 위기는 유럽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제가 위험 이렇게 말씀드린 게 무역 수지가 계속 13개월 연속 적자죠. 우리 같이 수출 국가가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기록된다면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좋았는데 외인이 오늘도 코스닥 3,000원 넘게 팔았고 전거래일에도 2,400억 팔았거든요. 코스닥이 좋을수록 즉 개인들이 야씨 코스닥 더 간다잉 하면은 할수록 외인 기관은 계속 때려 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붓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은 환율도 붓고 있고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고 느껴지는 게 환율도 지금 튀고 있거든요. 1,300원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본 게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들어온다. 그 기사의 논조는 뭐였냐면은 기사의 논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금 체계를 개편해서 이중과세를 하지 않으니 해외의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온다. 이게 이제 그 기사의 논조였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내 지금 유동성이 막힌 상황이니까 특히 PF 대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리가 상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돈 빌릴 때 금리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나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환율이 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별주 매매는 하되 현금은 조금 보면서 각은 좀 잡고 각은 좀 보고 매매를 하자라는 기조는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 오늘 그 상승 출발했는데 상승폭을 크게 키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처음에 개장했을 때보다는 약간 음봉이고요. 지금 선물도 양호한 상황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주 매매와 일부 현금은 아직까지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